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고 승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승무원 공채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승무원 과외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승무원 준비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해도 그 방향이 맞지 않다면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승무원 공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준비해도 불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 2개월을 준비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쉽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분석력입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평가원이 발행하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서 11월에 치르는 수능을 예상해서 준비하곤 합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승무원 공채 또한 출제자, 즉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무원 면접이라는 게 창의성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승무원이 되어서 현직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매번 비슷한 일을 하고 매번 비슷한 환경에 처해서 정해진 루틴대로 실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공사는 매번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승무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누구를 채용했을 때 일을 잘했고 또 누구를 채용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데이터가 오랜 기간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입 승무원 채용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승무원 채용을 했던 최신부터 과거까지 내려가면서 기출되었던 질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공채 중에서 최근에 진행됐던 23년 6월 공채 서류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서류 전형에는 3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 입사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었죠.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떠오른 것은 대한항공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해보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모든 항공사들은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재직을 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휴직을 당하기도 하고 퇴사를 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무급휴직 상태로 오랜 기간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며 최근에서야 복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첫 질문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미래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 같이 헤쳐나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는 질문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 의도에 맞게 답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본인이 다양한 회사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는 대한항공의 어떤 일원이 되고 싶은지, 대한항공을 위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출제자의 의도를 충족시켜줄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특징 2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 승무원이 갖출 2가지 특징과 본인이 왜 그 특징에 부합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십 년간 수많은 객실 승무원을 거쳐오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반면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그런 데이터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원하는 질문이죠. 더불어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그 특징이 왜 본인에게 부합하는지 셀프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질문이기에 답변 속에 있는 겸손함과 인성을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특징, 즉 자질을 묻는 질문은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지 얕은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징 두 가지를 답변을 할 때 서비스 마인드, 체력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객실 승무원을 떠올리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체력이라고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의 객실 승무원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가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은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이해도의 깊이와 인성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객실 승무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특징 두 가지를 반영하고 본인이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겸손함을 녹여서 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었던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 가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왜 신입사원에게 가치를 묻고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원자의 가치관이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성실함에 대한 테스트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을 다시 보면 본인의 가치를 묻고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무엇인지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묻기 위함인 것 같고 핵심이 담긴 문장은 그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술하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가치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본인을 발전시키고 노력을 쏟아왔는지, 얼만큼 이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답변에서 본인의 성실함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기출된 질문에 대해 한 문항씩 분석을 천천히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질문에 대한 의도가 빠르게 파악이 되고 면접장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질문자의 의도를 충족시켜줄 답변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 없이 맹목적이고 획일화된 답변만 준비를 하다 보면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때 횡설수설하거나 답변을 깔끔하게 했지만 불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절지도 않았고 표정도 좋았고 자신감도 있었고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만 깔끔했지 정작 중요한 알맹이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면접장에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했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답변은 전곡을 찌르는 답변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내리에 꽂히게 됩니다. 답변이 길고 스토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면접관은 하루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며칠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면접관은 획일화된 답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기에 따분하고 지루해지죠. 그럴 때 면접관의 의도를 알잘딱갈센처럼 파악해주는 지원자가 온다면 바로 합격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면접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면접이기도 합니다. 방향성만 맞으면 면접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채에서 나오는 질문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건 것 같은데? 라고 감을 잡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방향만 맞춰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분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여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같이 승무원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면 됩니다. 요즘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 질문에 대한 의도가 이런 것 같은데 그쪽이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라면서 내가 잘 파악한 건지 잘못 파악한 건지를 느끼고 본인도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터디를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타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승무원 준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모임이라면 참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평소보다 다소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해보자면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항공사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의도를 분석해서 준비하되 본인을 계속 객관화하려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실무 면접까지밖에 못 갔던 사람이 임원 면접까지 가게 되고 임원 면접에서 늘 아쉬운 결과를 봤던 사람이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고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을 한 사람들은 결국 입사를 하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승무원 준비를 처음 할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에서 수차례나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참 막막했고 많이 울었고 방황도 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학원이나 과외는 고려 사항에도 없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비서로 취직을 해서 번 돈으로 토익 학원만 등록을 해서 혼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준비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준비를 시작했고 이것을 느꼈을 때 같은 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격을 했을 때와 합격을 했을 때 저는 키도 같았고 얼굴도 같았고 어학 성적도 같았고 나이는 더 많아졌었지만 답변에 알맹이가 바뀌니 제가 불합격을 했던 두 항공사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공채라는 게 참 막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양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의 답변을 준비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덧 막막함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시기가 무조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중요한 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